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TV 생활백과 제레미 송 인사드립니다. 자, 요즘 제가 자동차 운전을 하거나 또는 집에 있을 때 각종 미디어를 접할 때 보면은 자주 접하는 그 용어 단어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과할 정도로 혹시 전립선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지요? 네, 전립선. 과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이 스튜디오에 모신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전립선에 관한 얘기를 좀 상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스튜디오에 반갑게 오신 파라다이스 매트를 직접 발명하신 하우들림 대표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자동차 운전을 하시거나 집에 계실 때 저처럼 이 전립선에 대한 얘기 어떻게 좀 많이 귀로 좀 들어보셨나요? 저만 들은 건지.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듣죠. 그죠? 네. 자, 이게 뭐 요즘 얘기인지 아니면 과거에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이 전립선이 뭔지를 한번 조금 쉽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네. 전립선은 역사로 보면은 네. 태초에 인간이 창조됐을 때부터 만들어진 몸의 기관인데 네. 가장 특징은 머리와 연결이 리모컨으로 된다는 거. 잠시만. 좀 더. 네, 네. 좀 더 부연해서 네, 말하자면 전립선을 수동 조작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머리에서 전립선한테 명령을 내리면은 전립선이 리모컨 작동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는 예를 거죠. 들어 우리가 손을 씻으러 갈 때, 뭐 화장실에 갈 때 물을 틀 때는 저희가 수동으로 이렇게 작동해서 물을 틀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 센서가 우리 손을 알아보고 그죠? 물이 나오죠. 네. 근데 이 전립선만은 머리에서 명령하는 거를 무선으로 리모컨으로 아하. 받아가지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전립선입니다. 그렇게 아주 특이한 몸의 특이한 기관이죠. 몸 정말 저거네요. 네. 그리고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네. 프로스테이트. 그러니까 프로는 앞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전자. 스테이트,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국이 건립한. 네. 그러니까 서 있는 전립 앞에 서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와우. 그런데 설명이 정말 쉽습니다, 대표님. 네. 자, 뭐 그런 기능이고. 네. 그런 위치에 있고 네. 그리고 만질 수 있는 거는 항문을 통해서 네. 가운데 손가락을 쑥 집어넣으면은 손가락 끝에 닿는 게 바로 전립선입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성인들이 뒤로 봤을 때 뒷모습에서 보통 그 항문 쪽 안쪽에 있습니까? 네, 안쪽으로 가운데 손가락을 쑥 완전히 집어넣으면은 끝에 닿는 게 전립선입니다. 그러면 전립선의 그 기능은 무엇이냐? 네. 바로 그 전립선을 통해서 요도가 지나가고 정액선이 지나갑니다. 요도와 정액선이 네. 지나간다. 그래가지고 머리에서 명령 내리기를 자 소변을 방출하라. 그러면은 항상 전립선은 힘을 줘서 오그라들어 있는데 네. 그때 슬그머니 힘이 늦춰지면은 소변이 나오는 겁니다. 아하, 머리에서 어떤 명령을 하달되면은 네. 리모컨 바로, 컨트롤처럼 네. 오케이, 거기에서 명령 하달을 받고 움직이는 하달을 거. 받고 또 정액도 발사 그러면은 딱 참고 있다가 발사하는 게 전립선에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몸에서 소변이나 정액을 발사하는 방아쇠죠. 그렇게 또 들으니까 또 이해가 더 쉽네요. 네,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건데 네네. 그럼 요새 왜 그렇게 많이 전립선 선전을 하느냐? 아니, 옛날 10년 전, 20년 전에도 이 정도로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전립선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못난 남성들이 수줍어 가지고 네.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 수줍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립선이 만약에 재기능화되지 않았을 경우에 오는 폐단이 어떤 건가요? 그거 말씀드리죠. 네.
두 가지가 우선 있는데 네네. 젊은이가 전립선이 부어오르면은 자, 그러면 말씀 그러면 중에 죄송한데요. 그 좀 좀 더 실감 있게 네. 하자면은 전립선의 원래 상태는 호도할 만한 거예요. 호도. 크기가 크기가 호도 같이 아예 거의 유사하게 생겼어요. 호도처럼. 자, 혹시 그렇다면 호도 있으세요? 제가 항상 이게 좀 아구 힘 좀 하려고 제가 호도를 좀 갖고 다니는데 잠시만요. 그렇죠. 제가 좀 꺼내 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좀 마침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항상 이렇게 갖고 아구 힘을 키우기 위해서 호도를 갖고 있는데 제가 하나만 요거면 좀 되겠습니까? 지워보세요. 네. 예, 바로 요겁니다. 20g 미만의 호도알. 그러니까 지금 요게 전립선하고 꼭 닮은 상태입니다. 아하, 정상이었을 때 네. 정상 사이즈가 네. 성인이 되면은 다 요 사이즈예요. 네. 뭐 인종을 불문하고 다 요만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요 가운데로 이제 요도가 지나가고 정액선이 지나가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데 이게 무슨 이유로 슬슬 불어납니다. 불어나면은 그러니까 커진다는 얘기군요, 그죠? 네. 생각해 보세요. 요 우리 생식기 있는데 좁은 그 구도에서 네. 이게 만약에 계란처럼 불어났다. 그럼 여기가 굉장히 압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스페이스는 좁은데. 그 코드할 만한 거에 아까 두 가지 선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 네. 정액선과 또 그 요도가. 요도선인데 당연히 부푸니까 그만큼 이게 부푸니까 압력이 그 생겨서 선들은 압력으로 눌리는 거죠. 그 부품의 크기가 아까 계란 정도 크기 정도입니까? 그 정도로 부풀어 오르면은 그거는 상당히 심각하게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부를 정도로 변한 거죠.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 제가 간식으로 항상 갖고 다니는 계란이 있는데 아이고, 한번 그럼 부풀은 전립선도 가지고 예, 한번 다니시네? 제가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호도와 계란의 크기. 네. 그죠? 그럼 아주 시청자 여러분이 확연하게 비교가 되시겠죠. 참 이런 방송 저도 처음 이런 방송을 해 보는데요. 자, 그럼 식별이 좀 쉽게끔 네. 제가 한번 요거를 그러니까 계란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전립선 계란을 만드시는 겁니다. 지금 대표님께 제가 계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호도가 정상적인 요게 정상 사이즈고 네. 요게 부풀어 오른 비대증. 시청자 여러분 보고 계시죠? 계란 사이즈인데 이게 이제 부풀었을 때의 사이즈란 말씀이군요. 네. 자, 네, 좀 약간 기분에 그래요. 도로 가져가세요. 나 알겠습니다. 만지기 싫어요. 그러면은 네. 이런 상태에서 네. 소변 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 원래 크기인 호도 크기였을 때 아니면 계란으로 계란으로 변했을 때. 당연히 불편하겠죠. 네. 네. 근데 두 가지 경우 젊은이가 저렇게 부어 올랐을 때 네. 그러면은 소변을 보려면은 뜨끔뜨끔합니다. 아하. 소변이 요도로 뚫고 나와야 되는데 힘이 드니까 네. 거기가 복잡하잖아요. 꽉 껴가지고 음. 그런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통증이 있고 네. 노인네들이 나중에 비대가 되면은 그때는 힘이 없는데 소변은 지 멋대로 흘러나와요. 잡지를 못하니까. 아하. 이게 뚱뚱하면은 쥐었다 놨다를 못해요. 원래 제 기능의 역할을 제 기능은 항상 쥐고 있다가 리모컨으로 명령이 오면은 싹 놔줘야 되는데 뚱뚱하게 부어 올랐으니까 그 작용을 못하는 그 거예요. 일종의 좀 기능이 망가진 거네요. 망가진 거죠. 그러면은 이 방아쇠가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성들은 뭐 자기 성기를 총에다도 비교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포다 뭐 이렇게. 생식기. 네. 아니 생식기는 일반 용어고 권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서부의 사나이가 권총이 딱 시간 맞춰서 발사해서 빵하고 나갈 때 내가 사는 거지 우물우물하다 보면은 총을 맞고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불리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전립선 얘기를 하시는데
초기 증상이 전립선이 부풀 때 오는 게 전립선 비대증도 있고 전립선 염도 있는데 어떤 게 먼저 단계입니까? 비대증은 근본적인 상태고 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첫째 문제가 전립선 염입니다. 그걸 소변 볼 때 뜨끔뜨끔 하는 거. 그거를 치료하지 않고 계속 방치했을 때 점점 더 늘어나죠. 음, 음,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고 나면은 너무 젊은이들은 통증이 심하고 네. 또 쾌변감이 없어요.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 대신 노인네들은 시도 때도 없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남성 쪽에 비유였는데 여성분을 비유하신다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광염 또는 요실금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너무 밀접하게 비교할 만한 상대는 못 되는데 여자들은 방광에서 요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괄약근이 있습니다. 그게 꽉 쥐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또 밑에서 수맥파가 올라와서 치면은 힘이 없어져 가지고 느슨하게 되면은 시도 때도 없이 이것도 또 소변이 나와요. 아까 남성 같은 경우 전립선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예. 그래가지고 대개 중년 이상의 부인네들이 어디서 모임을 한다 그러면 얘 거기 가까운데 화장실이 있니? 꼭 그거를 묻는다고 그래요. 워낙 주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잠시 운전해서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좀 원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항상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그걸 항상 확인해야죠. 확인하고 가는 거죠.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립선 염, 뭐 비대증, 지금 전립선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 원인이 질병 원인이 정말 그 수맥 파장으로만의 원인은 물론 아니겠죠. 그 원인은 뭐 혈통적으로도 올 수도 있고 또는 뭐 우리가 이제 어차피 나이가 먹게 되면은 노화 현상이 있으므로 오는 또 여러 가지 문제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네. 그렇게 크게 동의를 못합니다. 그러면 전립선의 이 질병의 원인은 거의 수맥파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거의 수맥파다. 왜냐? 거의 100세가 되신 어르신네가 네. 아주 건강한 전립선을 갖고 있는 예를 봤거든요. 아, 실제 그런 분이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1914년생입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그 전달드렸던 노화 쪽하고는 전혀 무관한 케이스네요. 그거는 이분이 요행이 운이 좋아서 수맥파가 없는 명당으로 옮겨 다니시면서 살았다면은 네. 그분의 전립선은 아주 건강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한번 다뤘던 그 이동 민족 중에 집시 같은 그런 유익한 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요 말을 하면은 더 납득이 가실 것입니다. 네. 왜 옛날에 한 50년 전에 네네. 우리는 전립선 문제를 느끼지 못했고 또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전립선이 화두에 떠오른 때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제가 뭐 10년, 20년 전에도 미디어를 접했는데 네. 요즘처럼 이렇게 전립선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좀 저도 좀 놀라울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옛날에는 진짜 전립선 비대증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살던 사람이라면. 네. 왜냐? 우리는 그때 어떤 잠자리에서 살았죠? 침대 생활을 하는 일반 미국식 주택이었습니까? 아니면 온돌방에서 주로 거주했죠, 저희가. 네. 그러면 항상 밥을 해 먹고 불을 떼니까 구들장은 달아올랐죠. 거기서 우리 밥 퍼가지고 아버지 할머니 먼저 드린다고 항상 밥 아랫목에다 놓곤 했었죠. 보온 효과로. 네. 네. 그래서 온돌이 뜨뜻하면은 네. 거기서 원적 개선이 발산이 되고 그 그 원적 개선은 수맥파를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한국의 남성들은 모두 다 건강한 전립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8시간 이상의 취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침실 문화에
지구 안 가장 큰 원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맥 파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곳이었지만 네. 결국은 온돌바 문화로 인한 어떤 그런 것을 수맥 파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우리가 기껏 콩나물이나 뭐 이런 거 명절 때나 고기 좀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도 남성들이 전립선이 건강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손들이 많이 그렇죠. 그래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그리고 그냥 전국 방방곡곡으로 피임 기구를 갖다가 논아주고 피임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그나마도 또 온돌 혜택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은 한증막에 갑니다. 그러면 한증막은 돌로 지어진 집이거든요. 네. 거기에다 장작을 잔뜩 불을 뗐다가 싹 긁어내고 너무 뜨거우니까 거적대기들 뒤집어 쓰고 네. 들어가죠. 네. 그러면 그 돌집이니까 돌이 달아오르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원적에서 네. 그 원적외선이 우리 몸에 왕창 쏘이니까 또 웬만한 질병은 날아가요. 또 한증막에 돈 내고 들어갈 자격도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바닷가나 강가. 거기 가서 모래를 뒤집어 쓰고 들어놓어 있어요. 그러면 태양빛이 모래를 달구면은 모래는 시험미경으로 보면 큰 돌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달아오르면 거기서 또 원적외선이 나오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건강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모래 찜질하는 사람들이 시원하다라는 네. 그 감탄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익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면서 그때 당시에 미국을 생각해 보면은 네. 저 미국이라는 나라는 일본은 쌀 밑자를 쓰지만 한국은 아름다울 밑자를 쓰는 미국인데 네. 왜 저 나라는 저렇게 좋고 잘 살고 그러는 나라인데 두 쌍이 결혼을 하면 한 쌍이 이혼을 할까? 이혼율이 상당히 50%예요. 네, 잦은 국가 아마 미국 빼놓을 수 없었죠. 예, 1위였죠. 네. 그러면 그게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6.25 때 미제 리글리스 껌을 씹어봤거든요. 네. 어찌나 화하고 좋은지 씹다가 벽에다 붙였다가 또 뜯어먹고 또 씹고 그래도 며칠을 가도 그 화한 맛이 그대로 있어요. 네. 그걸로 미뤄볼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지무지하게 좋은 나라 같은데 네. 왜 그 좋은 나라에 살면서 저렇게 이혼을 하나? 그것도 수맥 파장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거를 이제 오늘날의 한국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나오는데 네. 왜 이렇게 자녀들을 낳지 못하는가? 그거를 위해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더 낮추고 대학 졸업도 1년 더 빨리 하게 해서 결혼을 1년 더 빨리 하게 하면은 자녀 생산을 조금 더 빨리 하지 않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궁여지책들을 국무회의에서 내놓는다 이거예요. 아하. 그러면 한국이 옛날에 미국을 닮아가는 쪼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떤 차원에서도 그럴 수도 자녀들 있겠네요. 잘 네. 못 낳고 중년기 되면 이혼들 미국 뺨치게 잘하고 네. 그 원인이 뭐 같아요? 뭐 지금 대표님 설명을 듣고자 하면은 결국은 부부관계, 원활한 부부관계, 그렇지 못한 환경, 뭐 여기에 대입될 수 있겠네요. 원활한 부부관계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구들장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30층, 40층 뭐 타워 팰리스에 살아도 수맥은 그 몇 곱을 뚫고 올라가니까 그 공중에 얼마 정도까지 올라가나요, 수맥 파장? 경비행기가 날아가는 높이까지 뚫고 올라갑니다.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63빌딩 옥상까지 뚫고 횡단하는 게 수맥파의 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한국의 부부들이 자녀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한번 다뤘던, 아까도 제가 한 번 더 언급했던 그 유목 민족들 같은 경우에 네. 같은 삼시세끼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고 뭐 문화도 거의 비슷한데 왜 유독 그 민족에서만은 질병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현저히 낮은 이유가
사실 퀘스천 마크였는데 지금 이렇게 막 저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곳에 오래 있지 아니한 그 생활 구조 때문에 바로 그거죠. 그죠? 예, 결국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예. 그 우리 인체에 정말 크나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수맥 파장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의 우리의 문화 형태는 침실에 만약에 그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수맥 파장을 계속 나오는 곳에 우리의 침실과 공부하는 책상과 일할 수 있는 의자가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생활한다면 당연히 공격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 100세가 되신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 결국 그거를 피했기 때문에 된 네. 거라는 결론이네요. 그리고 조기네 저 책상 공부하는 책상 의자 좀 봐달라고. 그래서 내가 딱 가서 보니까 그 의자에 수맥이 센 게 올라오더라고. 아하. 아 여기 굉장히 나쁘십니다. 제가 방석 드릴 테니까 요거 여기 놓고 앉으세요. 그랬더니 그래 맞아. 내가 공부 좀 하려고 앉으면 거기가 괴롭거든. 자, 그럼 아까 그분이 네. 그 수맥 파장 세기가 나오는 그 책상 자리에 네. 침대가 놓여 있었다면은 지금 그 연세에 전립선이 저렇게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침대를 재보니까 약간 비스듬하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패러다이스 매트 딱 차단하니까 그분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자, 이 파라다이스 매트의 효능과 효과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구들장 문화에서 수맥 파장을 피했던 그 기능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거를 우리 미국 생활 구들장 문화에 아닌 이곳에 구들장을 내 밑에다 깔고 자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 예. 아하. 그러니까 그제서야 50년 전에 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혼을 자주 하나. 그게 이해가 되더라 이거예요. 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자, 참 이렇게 대표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는데, 자, 우리 전립선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럼 전립선으로 좀 정리가 필요한데요. 네. 자, 그렇다면 파라다이스 매트를 전립선 이미 그 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만약 그 밑에 침대에다가 파라다이스 매트를 깔았을 경우에 전립선이 회복이 됩니까? 우리의 목표는 바로 요 사이즈로 도로 되돌리는 겁니다. 계란 사이즈 됐던 해서 거에서 다시 원점으로. 호도 사이즈로. 그거는 그분의 나이에 상관없이 없이. 참 대단한 희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회복기는 시간이 길고 짧고 차이가 있겠죠. 그건 뭐 사람의 체질과 또 그분이 수맥에 노출되었던 역사와 다 그게 연관이 있죠. 네. 그러나 종점은 바로 요 호도 사이즈로 요 사이즈로 돌아가면은 아메리칸 드림은 거기서 진짜로 이루어지는 거지. 네. 한 사람이 전화를 걸더니 저보고 그래요. 저는 뭐 말하자면 흔히들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좀 이룬 격이라고. 그래서 바하 캘리포니아에 제 별장도 있다고. 근데 별장에 가서 각양각색 포도주, 양주를 다 구비해 놓고 인조이 하는데 흠이 뭐냐? 너무 화장실에 자주 다니는 거다. 하하. 이게 뭡니까? 이건 인생의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환경과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은 거의 파라다이스 문화였는데 실제 느끼는 만족도는 파라다이스를 느낄 수 없는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혹시 이 제품 이름을 파라다이스라고 만드신 겁니까? 사실 패러다이스는 인간들이 항상 추구하는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렇죠. 그러면 피지컬리 우리 몸만이라도 좀 그 일부를 느꼈으면 어떤가. 그래서 패러다이스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죠. 그러네요. 그래서 참 좋은 거 주머니에 넣고 다니셔서 제가 설명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네. 하여튼 요만한 사이즈, 호두알 같은 사이즈의 전립선의 원래의 크기가 네. 수맥 파장으로 인한 비대증으로 공격을 받음으로 네. 인해서 계란 크기만큼으로
받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통증이나 아픔들, 불편함들. 그러니까 요 생식기 근처에는 조그만 프리우스 같은 사이즈의 자동차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트럭이 들어가 있는 꼴이 되니까 이게 견디겠냐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파라다이스 매트를 직접 발명하신 하우들린 대표님의 말씀은 원래 이런 사이즈의 전립선의 크기를 갖고 있는 호두알 사이즈 갖고 계신 분들이 파라다이스 매트 위에서 취침을 하거나 생활할 경우에는 계란 크기까지 가지 않을 뿐더러 네. 원래 또 수맥 파장으로 해서 공격을 받았던 분들, 계란 크기만큼 됐던 전립선의 크기 갖고 있는 분들이 파라다이스 매트를 만나게 되면 다시 이 호두알 크기의 원점으로 갈 수 있는 희망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죠. 강력한 희망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혹시 전립선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궁금하신 분들은요, 요 밑에 자막이 나갑니다. 파라다이스 매트 전화번호를 24시간 항상 열려 있습니까? 네. 네, 24시간 항상 전화를 받으십니다. 근데 좀 전에 너무나 광고가 범람한다고 그러셨죠, 처음에. 네, 산수유다 뭐 딸기도 있죠. 그게 뭐야? 복분자, 홍삼, 인삼 별게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립선과 관련해서는 총의 총알 뿐이지 이 전립선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프로그램을 시청함으로 인해서 결정과 선택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전립선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고민하신 분들 파라다이스 매트 이 전화번호를 연락하시면 좀 멋진 답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대표님. 네. 네, 나머지 오늘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은 다음 이 시간에 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호도 너무 가져가십시오. 네. 자, 호도. 네. 우리가 모든 전립선이 호도알 되는 그날까지 파라다이스 매트 국민 매트가 되는 그날까지 이 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좋은 또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레미 소이였습니다.